대원경지란 제8아리아 무의식이 다 끊어지고 진여 본성이 발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관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상생이고 객관적으로 나타나 보이는 것이 상생입니다. 이 상자는 글자가 다르죠. 주관과 객관이 완전히 떨어지면 아리아에 들어가는데 이것을 미세유주라 합니다. 실지에 있어서 생각하는 마음과 생각하는 바의 육진 경계를 완전히 벗어나서 대무심지에 들어가면 그 작용이 미세해서 보통 중생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자재위 이상의 대보살도 잘 모르니 그것을 미세유주라고 합니다. 미세유주를 벗어나야만 대원경지가 드러나는 것이니 미세유주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죽어서 살아나지 못하는 것이니 상송장이며 눈을 바로 뜬 사람이 아닙니다. 적이 상조하고 조이 상조해서 죽은 가운데 살고 상 가운데 죽은 차조 동시가 되어서만은 이것을 대원경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이 얘기를 하시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인정하시잖아요. 내 마음속에 무의식 세계가 있다고 인정하시잖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한 10살쯤 먹었을 때 뭘 잘못해서 어머니한테 맞은 기억이 있다고. 그럼 그 기억은 무의식 속에 이제 잠재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70, 80 먹어가지고 손자가 이제 잘못해서 며느리한테 이제 그 맞는 광경을 보면은 그 80년 전에 했던 그 생각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그 생각이 어디에 있었느냐 이거죠. 무의식 속에 있었는 거죠. 요거까지도 정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재의식은 말할 거 없고. 그래서 옛날에 이제 도인이라는 분들은 이것까지도 다 정화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이런 얘기하면 와, 그 어려운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구경까지 못 갔더라도 우리 60만이라도 이제 그 내용을 이해를 하고 60만이라도 우리가 조금 정화하면은 이제 지금보다는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면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최소한 4가지는 한다. 비교 안 한다.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역동적인 사람. 비교하면은요, 굉장히 좌절하고, 비교할 때 꼭 좋은 사람하고 비교하거든. 나쁜 사람하고 비교 안 하고. 그러니까 좌절하고, 이런 것들이 자기를 굉장히 이제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해치게 하고,意欲도 상실하게 만들고, 이런 게 심하면은, 이제 좌절이 심하다 보면은 자살하는 사람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살하는 사람들, 불교를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마음을 이해하면은 이것도 방지할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날 도인 시인들 같이는 안 되더라도 60만이라도 조금 정화가 하면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중도만이라도 이해를 먼저 합시다. 내가 자꾸 합시다. 오늘부터 부처님이 중도를 정등각했다고 말씀하신 그 깨친다는 것, 즉 깨달음의 실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때 세조는 말할 수 없이 많은 대중 가운데서 마가섭이 자기와 똑같은 광대한 성묘 공덕이 있음을 칭찬해 마치시니 모든 비구들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 환희하여 받도록 행하니라. 부처님의 법맥은 가섭존자에게 안한존자로 이어지는데 이제부터 안한존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섭이 대중 가운데서 안한을 불렀습니다. 너는 마땅히 나가서 지금 훌륭한 대중이 너와 함께 결집할 수 없느니라. 이것은 무슨 얘기한가 하면은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부처님 말씀을 이제 기록으로 남기는데 아란이가 거기를 이제 왔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이제 부처님 말씀 기억은 잘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마음으로 그렇게 안 닦았으니까 네가 참여할 자격이 없다 하고 쫓아내는 얘기입니다. 한 비구가 말하되 아나는 부처님 시자로서 가까이서 법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니 대가섭이 말한다. 이런 학인이 배운 것이 없고 덕력이 자제한 대중 가운데 들어오는 것은 마치 옴 오르고 병든 여우가 사자 무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과 같다. 아란이를 쫓아내니까 옆에 있는 비구 스님 한 분이
부처님을 25년이나 따라다니면서 시봉하고 가까이 했는데 아란이도 같이 참여를 하자 이런 뜻으로 얘기하니까 그 부처님 말씀만 외우고 있고 이해를 못한 상태는 옴 올라가지고 병든 여우가 사자들 사는데 오는 것과 같으니까 같이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거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도 자꾸 이해부터 먼저 하십시오 하는데 이해하는 거하고 깨닫는 거하고 차이가 많다는 얘기를 이제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쫓겨난 아란이가 비아리성에 있으면서 항상 대중을 위해 밤낮으로 설법하며 많은 사람들이 내왕하는 것이 부처님 계실 때와 다를 바가 없었다. 그때 발기비구라는 이가 있어 노각위에서 자선을 하고 있다가 이곳이 시끄러워 모든 해탈 산매에 들 수 없어서 아난이 있는 곳에 가서 개송을 지어 말했다. 이분이 시끄러운 곳에서 공부할 수 없었다는 건 보면은 이분은 육식 정도 조금 이제 정화가 된 분이지 이제 잠잘 때도 정화가 안 되고 무의식도 정화가 안 된 분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어쨌든 개송을 하나 지가 말하기를 고요한 나무 밑에 앉아 마음은 열반에 두고 너는 참선하며 방일하지 말라. 게으름 피우지 말라. 많은 말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 개송 소리를 듣고 아란이가 이제 공부를 하죠. 아란이가 혼자 있으면서 정진하며 방일하지 않으니 고요하여 시끄러운 것이 없었다. 이것은 아난에게 지금까지 한 번도 있어 본 일이 없는 법이었다. 그때 아난이 집 밖에 있으면서 새끼로 만든 자상에 앉아 참선하고 밤에 많이 걸어 다녔다. 밤이 지나고 날이 새려고 하는 새벽에 몸이 극히 피곤하고 내가 지금 지극히 필요하니 좀 앉아야겠다고 생각한 후에 앉았다. 앉으니 이제는 눕고 싶어서 누우려고 하여 머리가 미쳐 베개에 닿기도 전에 마음이 무류해탈함을 얻었다. 이제 아란이가 깨친 그 과정을 지금 설명. 그래서 아란이 얘기를 내가 왜 여기다 넣는가 하면은 내가 이제 이해라도 하십시오. 중도를 이해를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계속 강조를 해드렸잖아요. 그럼 이해해가지고 공부 안 하실까 싶어서 요 말을 내가 마지막에 넣은 겁니다. 이해도 하시고 공부도 하십시오. 그래서 이 말을 내가. 그래서 안한존자가 30년 동안 부처님을 모시고 다니며 모든 법문을 다 기억하고 있었는데 왜 가섭존자의 제자가 되었는가? 이것은 불법이란 근본이 깨치는 데 있지 어느 문자의 기억이나 총명함에 있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의 생명입니다. 누구든지 불교 역사를 쓸 때는 안한존자를 가섭존자의 법제자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안한존자 같이 용맹정진하여 깨쳐서 중도를 정등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어디로 가도 쫓겨날 것입니다. 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린데 제가 왜 그랬나 하면은 지금 우리 한국에 참선하는 분들 대세가 문자를 이제 보지 말고 화두만 들고 공부하자. 이렇게 이제 가르쳤고, 그렇게 배운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대다수인데, 그분들이 참선 하나만 들고 열심히 공부가 되면은 다행인데, 안 되기 때문에 성철심 같은 분도 백일법문을 설하신 겁니다. 저도 화두만 갖고 아무리 해봐도 안 돼요. 안 돼요. 안 됐는데, 저도 이제 다행히 4년 동안 이제 경전 공부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론적으로 지금 불교를 이해하니까, 제가 이제 거기서 포기 안 하고, 끝까지 남아서 이해하는 바탕으로 해가지고 공부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런 이론 공부도 안 한 분들이 포기할 때는 그러면 마음이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면은 역시 출가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욕망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염려스러운 거예요. 성철심도 그걸 염려를 해서 이걸 설하신 겁니다. 저도 강원도 안 댕기고 이런 백인법문 책을 안 봤으면은
중도 이 얘기할 그런, 이제 이 얘기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못 갖추죠. 그리고 내가 이제 이 속에서 어쨌든 살려고 노력하는 이 노력도 못하죠. 그러면은 이제 중도도 모르고 노력도 안 하고 옛날대로 이제 의식은 돌아갔고 이거는 여전히 이거 잊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도업 없이 이미 22살에 출가해가지고 20년 참선을 했는데 자기는 도저히 안 되더래요. 그래서 거기에 머물어서 지금까지 스님 노릇하고 있는데 스님은 어떻습니까? 하고 나한테 물으면 야단법석 할 때 그날이에요. 대중 공개해놓고. 나도 거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대만 얘기를 했죠. 내가 이제 그 20대, 30대 신문에 본 건데 대만의 장개석 정부가 부정부패로 아주 썩을 대로 썩었을 때 젊은 청년이 이제 자기가 미국 유학 가서 그때는 우리나라나 이제 대만이나 미국 유학 가서 박사학위 따오면은 고위직에 바로 취업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공부해 와서 이 부정부패를 없애겠다고 미국 가서 공부해가 박사학위 따고 와서 정말 고위직에 이제 앉았어요. 그래서 1년 동안에는 없애보려고 막 노력했는데 아무래도 안 되더래. 그리고 2년 동안에는 이제 회의를 하기 시작했다. 이걸 계속할지, 안 그러면 이제 시류에 영업하든지. 1년 동안 고민하다가 3년 차에 가서는 이제 시류에 영업을 하는데 이분이 좋은 자리에 가 있으니까 딴 사람보다 더 몇십 배 해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대만에서 유학 3년이라는 말이 유행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제 불법이 좋아가지고 출가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진짜 어렵잖아요, 지금. 무의식까지 정화해야 된다 하니까. 그럼 무의식까지 안 가더라도 자기 나름대로 수행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3년 차 내려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1년 차에 머무는 사람이 얼마 없지만은 2년 차에는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도 그 2년 차도 밑으로 내려다 보지 말고 3년 차를 보지 말고 1년 차를 쳐다보는 2년 차가 돼야 된다. 여기에서 내가 이제 이거 이론이라도 알고 우리가 수행하고 공부합시다 하는 게 2년 차입니다. 그래서 도법스님이 참 그 대중 앞에서 한 100여 명 대중 앞에서 솔직히 그 얘기해요. 그 나도 뭐 솔직히 나도 2년 차요. 근데 나는 3년 차는 안 일어가고 2년 차에 머물러 있는 것만 해도 나는 내 스스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나는 그 2년 차에서 항상 울로 쳐다보는 2년 차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도 불교 배우겠다고 들어오신 분들 아닙니까? 이제 절에 들어오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 뭐 수행도 해보고 절에 열심히 댕겨보고 뭐 실망하는 일도 많고 뭐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3년 차로 내려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2년 차에 남아서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이것을 이해를 하고 여기에 이제 입각해서 살려고 노력을 하면은 그럼 현실적으로 손해보지 않습니까? 근데 절대로 손해 안 봅니다. 그건 내가 보장할게요. 절대로 손해 안 봅니다. 그래도 1년 차는 안 되려다 2년 차는 남아있어야 돼요. 성철신도 그래서 이걸 쓰신 거예요. 성철신도 보니까 3년 차로 자꾸 내려가거든. 그래도 저놈들 3년 차는 못 내려가게 2년 차라도 붙들어 놔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걸 설하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오늘날 보세요. 내가 2년 차라도 남아가지고 그래도 하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이 얘기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오신 분도 2년 차에 남아가지고 생활하시면은 3년 차에 가시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근데 신도님들이 3년 차로 가는 분 나 참 많이 봤거든요. 스님들도 많지만.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가 이게 뭐 한국 불교가 이런 게 아니고 외국 불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선지식들이 1년 차까지는 못 올리더라도 2년 차라도 붙잡아 놓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3년 차 내려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 안 내려가시려면은 이거 이제 열심히 복습하시고 이거 보시고 하면은 중도로 살면은 정말로 자기한테 도움이 돼요. 현실적으로 절대 손해 안 봅니다. 근데 이제 이 시기 2년 차에 남아 있어야 이제 요렇게 살아도 내가 덕되지 손해되지 않구나 하는 거를 알지. 3년 차에 가버리면 이거 무시해버려. 그러면 이제 그것만 제가 부탁드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좀 미흡하지만은 이거 이제 요약해서 봤으니까 이제 조금 설명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미흡하죠. 그러니까 그 미흡한 점을 이제 중도가 무엇이냐 하는 생각에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요거를 이제 요 발췌한 거 보셨으니까 발췌 안 한 거 이거 전체를 꼭 보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이게 시간이 짧으니까 할 수 없이 해가지고 이해하는데 좀 그래서 집에 가서 꼭 보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